그러면은 행동이 자기를 평범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행동을 평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의 기대치의 필터를 통해서 자기를 되게 화려하고 멋지고 높게 바라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시각 위에서 교만이 자라요. 그렇게 해서 그 교만이 자라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라난 교만은 쉽게 상대방을 되게 쉽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못나서 못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교만이 충분히 커지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얕잡아 볼 능력이 생겨요. 자, 그래서 하늘은 교만한 자들의 것을 취하여 겸손한 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땅의 법은 가득 찬 곳에서 물이 흘러 낮은 곳으로 가게 한다. 귀신들의 법은 교만한 자들을 해롭게 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 사람의 법조차 교만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죠. 의식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바라보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내가 아상을 뿜어내고 싶어 하는데 내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서 내 아상을 크게 손상하지 않으면서 이게 자기 역할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갖냐면은 사람마다 다 아상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의 아상을 뿜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아상을 인정받을 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상을 키운 만큼 결핍을 느끼게 되는데 키운 만큼 결핍을 느낄 때 잠깐 진통제를 주듯이 그냥 조금씩 뭐냐면 위로를 해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이 말할 때 묵묵히 들어주기. 그 다음에 듣고 나서 그렇게 보니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렇죠? 뒤집어 말하면 다르게 보면 다르게도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을 표현할 기회를 주면은 굉장히 재밌는 거죠. 내가 나를 표현할 기회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요. 실험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유식한 말을 많이 한 사람, 대화 중에 팀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A그룹은 B그룹이 있는데 A그룹은 어떻게 했냐면은 대화를 하는데 한쪽이 유식하게 의견을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B쪽에는 어떤 거냐면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에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궁금한 점, 그러니까 좀 이해가 덜 되는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그러냐고 동의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A쪽은 굉장히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지적인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이쪽은 B는 많이 들어줬어요. 근데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서 A쪽이 더 지성적이라고 보느냐 B가 더 지성적으로 보이느냐 할 때 B가 더 지성적으로 느껴졌답니다. 그 감각적으로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난 뒤에 각각의 경험을 얘기할 때 그런 소감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왔죠. 인식이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를 많이 주장하면 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결론은 그래가지고는 그런 인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혹여라도 의견을 받아쳤으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요런 그 핵심에서 그 의도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고 얼마나 이 역량이 크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역량이 큰 사람이 겸손할 때 되게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잘 나가더라도 교만하게, 그리고 교만한 에너지가 나를 치는 듯한,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 반감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가진 양이나 가진 역할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고 있는 마음자리의 형태, 마음자리의 에너지 상태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찼냐, 가라앉았냐. 찼냐, 아니면 비었냐. 그렇다면은 아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힘든 삶을 삽니다. 첫째, 아상이 높으면 어떤 일을 겪죠? 자존심 상할 일이 많습니다. 모욕당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섭섭하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 원한을 품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도 그러죠. 아니, 왜 그러냐니. 이 명백한 걸 놓고 왜 그러냐니.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는 자기의 아상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은 탓에 겪게 되는 과보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정공법사가 강의한 것 중에서 218쪽에 보면은 중국번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었는데, 청나라 초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인품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성을 4개나 이렇게 이게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권세가 워낙 셌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늘 조심하면서 자기 서재의 이름을 구궐제,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것을 찾는 장소라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남는 부분을 보는 걸까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는 걸까요? 부족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명백히 보게 되면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평범해집니다. 남들이 봐서 비범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평범하게 만드는 기술, 자기의 부족한 자리를 항상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은 나의 부족한 자리를 항상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사람은 배울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공격성 에너지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의 말 속에서도 배울 역량이 생깁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해내면 고수예요.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이 지적하고 들어오는데 그 지적이 맞아요. 그러니까 공격 에너지는 쓱 걸러내고 나를 지적해서 내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는 그 에너지를 쏙 빨아먹어요. 그걸 해내는 사람은요, 공격하던 사람도 허걱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던 마음에서 존경합니다. 자, 거기 318쪽에 거기 역경에서 지난 글자입니다. 역경에서 오직 겸손의 괴만이 좋은 결과들을 가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주역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괴가 이렇게 세 개짜리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6줄이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거에서 전체적으로는 꽤 점수가 좋더라도 100% 좋은 건 없어요. 어느 부분에는 다 그 64개 중에 63개는 이렇게 해서 좋고 이렇게 해서 좋고 이렇게 해서 좋지만 이런 거는 흉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직 겸께만 6효의 해석이 다 기래요. 그리고 인생을 돌이켜서 보면은 이 인생이 꼬인 자리가 겸손하지 않았을 때 인생이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인생이 꼬였을 가능성이 제법 있지 않을까요?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역격은 64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설명 또는 예언들에는 그러니까 64개에 대한 그렇게 효사에 대한 그 설명이죠. 행운과 불운의 가능성이 항상 섞여 있다. 오직 겸께 땅 아래 높은 산. 높은 산이라는 건 강한 훌륭한 역량이죠. 훌륭한 역량이 땅 아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높지 않은 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 역량이 발휘가 되긴 발휘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다른 사람의 아상보다 높지 않은 자리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없어요. 세상의 풍파는 다른 사람의 아상보다 높이 서려고 할 때 바람을 맞습니다. 자, 서경에서도 역시 말한다. 교만은 재앙을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서경 또는 뭐 이렇게 사서 삼경 이런 데서 이분들이 이런 거를 이게 교재로 삼아서 이게 외우고 이렇게 이것으로 이게 자기의 이렇게 인품을 다듬고 하는 좋은 기준점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그게 이제 교과목이 되니까 교과목이 되고 시험 과거 이게 시험이 되고 하니까 교재가 되다 보니까 내용을 터득해야 되는데 내용이 체화돼야 되는데 내용을 이해하는 데 주력이 되면서 많이들 손상이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역시 기본 교재가 좋으니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배출했겠죠. 역사상으로 인문학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로 등용했던 역사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문학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시험을 통해서 인문학의 정도를 시험해서 관리로 등용했던 거는 아마 이게 동아시아 이쪽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마 유일하지 싶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인문학을 갖춘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느냐? 있죠. 그런데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범위가 한계가 심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넘어갔더라도 거기에 자기가 어느 선을 넘었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가책이 따르면은 그 가책으로 인해서 정지 신호가 들어가기에 이런 조건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이런 인문학적인 기반이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강대강 힘의 대립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19쪽.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험을 치러갔고 매번 매우 이건 이제 사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매번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선비들을 만나곤 했다. 나는 그들이 시험에 합격하여 영달하기 전에 그들의 얼굴에서 겸손이 거의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빛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자, 겸손하면은 그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시선이, 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선이 자기들을 교만선상 위에서 있는 것들만 바라보죠.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어때요?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 사안을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냐면은 이 관리가 된다는 거지. 관리가 된다는 거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얘기를 듣는 겁니까? 자기보다 이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겸손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좋은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위로 줄을 대서 힘이 있는 관리가 되는 길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관리, 그 직책이 요구하는 그런 역할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그 아래쪽의 이야기는 잘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몇 년 전 우리 마을에서 10사람이 예비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갔다. 가장 나이가 어린 정경우, 이 경우는 이제 호죠. 이 정경우라는 사람이 지극히 겸손하였다. 나는 수험생 중의 하나인 비금파에게 경우가 그러니까 정경우라는 사람이 경우가 틀림없이 합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파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요범 선생이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공 선생을 만나요. 그리고 공 선생한테 한평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이게 전개될 거를 미리 이렇게 자기 운명에 대한 기록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한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도 그때 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이 공 선생의 노하우를 이게 같이 배워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사람들의 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짐작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던 인물이죠. 자, 그런데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행운을 받습니다. 우리 10사람을 보세요. 경우같이 정직하고 너그럽고 경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정직하려면요, 용기 필요하고, 정직하려면요,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그럽고, 그런 거는 뭐죠? 다른 사람들의 아상이 뿔뚝뿔뚝 튀어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아상을 타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기는 마음이에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난 체, 다른 사람들의 투정 섞인 그 태도, 이런 것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허허하고 툭툭 털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너그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상과 경쟁하지 않는 거죠. 자, 경우같이 정직하고 너그럽고 경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우처럼 공경스럽고 인내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공경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찾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단점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단점을 전문적으로 찾으면 난 그 사람을 맘 놓고 무시해도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는 안 되는 자리, 저분은 보통 사람은 못하는 자리를 저 사람은 이 자리 요 부분은 해내는구나.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렇게 왜 상대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려면 다시 말하지만 자기의 암안심이 낮아져야 상대의 장점이 보입니다. 내 암안심이 높으면 상대의 단점에 가려서 상대의 장점은 아예 안 보여요. 암안심이 높아지면 나는 상대의 단점부터 보게 됩니다. 자, 요 얘기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